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한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당원연대는 소위 국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정면 비판하는 국민의힘 당원 결의문을 발표했고, 개별 당원들의 비판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영범 부산대 명예교수는 국힘 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김민전 의원은 한국 대표 우파 정당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딥스테이트들의 의도에 따라 춤추는 정당에 머물러 있을지가 결정되는 중대 시간이며 분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당원연대는 국민의힘 당원결의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일동은 2026년 3월 9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이른바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일방적으로 잘못이라 규정하며 국민 앞에 사과한 행위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선언이다. 당원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당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발표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를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언한 것은 특정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당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당원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독단적 행위다. 정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연대는 셋째, 당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결의문은 당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넷째, 우리는 이번 결의문 발표 과정과 내용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요구한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적 선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연대는 다섯째, 정당은 국민과 당원의 신뢰에 존재한다.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당의 노선을 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여섯째,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치적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이 직접 엄중한 정치적 평가를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나온 결의문과 국민의힘 당원연대에서 발표한 국민의힘 당원 결의문, 어느 쪽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시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명백히 당원 결의문이 국회의원 결의문보다는 그런 정서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결의문이 나온 뒤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수층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신기훈 3.4 구국동지회 명예회장, 지금까지 많은 애국활동을 해온 신기훈 명예회장이 국민의힘 빼버리는 국민의 짐덩어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신기훈 명예회장은 이 경고문에서 남양주 가서 소주잔 들고 잔머리 굴려온 게 까짓것 계엄 사과 절윤회다.
박근혜, 윤 대통령 2명의 대통령을 탄핵한 만고역적 징계철의 의총이더냐라면서 그래 의원총회가 모든 것 결정하나 나라의 주인은 누구더냐? 국민이다. 당의 주인은 누구더냐? 당원 아니냐? 주인인 당원들께 물어보기나 했나? 동네 경로당 동창회도 회칙이 있고 총회 대의원회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한다. 때마다 수시로 분노를 참으며 외쳐온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위독경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군장교 출신인 신기훈 명예회장은 이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은 통수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카르텔 개혁 때문이다. 부정선거 막지 못한 책임은 바로 짐덩어리 당신들 때문이다. 사과는 당신들이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선거법 개정 5만 명 입법청은 힘들게 받아서 제출해도 소위 심의조차 못 올린 한심한 웰빙 생계형 정당이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이 중국 주도 부정선거 카르텔 개혁하려 해도 대한민국 야당 꼴이 이러하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선거법 개정 없으면 선거 보이콧 총사퇴하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부정선거 방지 특위는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규 명예회장은 말로만 개혁 공천하지 말고 보수연합 공천 추진하고 기득권 노리는 다선 의원, 싸워야 할 때 입 다문 자들, 망고역적 한동훈 두둔하는 배신의 무리들과 부정선거 낙선 증거 알려도 입 다문 채 또 공천 바라는 자들, 정체성 불명의 중도허상 쫓는 자들 모두 엄중 조치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할 쓰레기 정당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훈 명예회장은 분노하는 국민 이름으로 책임당원 일원 신기훈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행정학자인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소위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국힘 의원들이 결국 결의문 형식으로 윤석열 절연을 선언했다. 역사의 반복은 가혹할 만큼 정확하다. 박근혜 탄핵 후 당시 여당 국회의원 자칭 우파 미디어 농객들이 박근혜와 절연하라며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따위의 자해행위를 벌였다. 우리 시대 한국 정치의 기이한 장면의 하나는 우파 대통령이 줄지어 탄핵을 당하건만 그 당 의원들이 탄핵당한 좌파 대통령과 절연하자는데 거의 만장일치이고 부정선거 논란은 많은 이에게 많은 의혹을 준 이상 당신의 개인적 믿음 여부를 떠나 철저한 공식 검증이 필요함에 반대할 이유가 없건만 그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측은 놀랍게도 여당이 아니라 같은 우파 혹은 우파로 여겨졌던 무리라서 좌파 진영 선거본부팀의 대변인은 할 일이 없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우파 시민의 박근혜 탄핵 반대나 윤 어게인 슬로건은 그들을 글자 그대로 대통령에 복위하자는 뜻이 아니다. 누구나 이를 안다. 부당한 탄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지키자는 것이 그 본질이며 대통령의 복위는 우파 혁명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이나 박근혜 아니 그게 누구였던 부당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정신은 어떤 레토릭으로라도 보존하고 지켜야 할 우파의 정치적 자산이다. 그럼에도 탄핵의 강을 넘어가자는 로망 가득 말로 박근혜를 몰아낸 것이나 탈당 혹은 실질적 출당으로 이미 내버린 윤석열을 다시 절연하자는 결의는 무의미하고도 역겨운 짓이며 큰 악수다. 정치 이념에는 단기의 정책 성과나 개별적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보존되어야 할 가치나 정신 요소가 있다. 정치인 윤석열 개인을 떠나 대통령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우파의 정신적 자산을 국힘 스스로 박멸한 것이다. 그의 탄핵재판 최종심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당신들이 내렸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국힘의 눈은 우파 국민이 아니라 좌파 두령, 그 진영의 미디어, 좌파 투표자에게로 가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 표를 얻으려 하고 그들이 조종하는 미디어를 주목하며 그들의 비위에 맞추려고 고심한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부르느라
제 몸을 손상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울부짖던 바알 선지자 같은 자들아, 목소리를 더 높여봐라. 혹 저쪽 좌파신 좌파 투표자가 표를 던져줄지 모른다. 제 몸에 이리 칼질을 하건만 저쪽 님은 끄떡도 없다. 이쪽에 자해가 심해지면 받아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윤석열 절연을 외쳤더니 오히려 이제 윤석열 사형이 마땅하다고 말하라고 요구한다. 그것까지 순종해봐라.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칼을 주며 윤석열의 목을 직접 베어 보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것까지 하고 나면 내란 정당 지지에 진정 죄책감이 있다면 당신이 자살해 그걸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악과 진지하게 거래한 자는 결국 모두 악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행범 교수가 아주 통렬하게 적였습니다만은 좌파를 대하는 전략 전술이 아예 없는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좌파, 그 다음에 그 좌파와 가까운 소위 조중동 세력 이런 자들이 아각되면서 윤석열 절연, 계엄 사과 계속 요구해서 그거에 맞춰서 소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결의문 형태로 계엄 사과, 윤석열 완전 절연 그렇게 결의문을 내놨더니만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그걸로는 부족하다.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라. 지금 그렇게 바로 역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 좌파,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과 같은 거를 한국에서 우파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우파의 그런 사과가 반복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패하는 게임. 그러면서 그런 세상 일에 깊이 모르는 국민들은 제도권 언론, 조중동이니 이런 거나 듣고 정말로 잘못한 모양이구나. 정말로 윤석열이나 박근혜는 천하의 나쁜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반격해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밀리면서 사과 중도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행범 명예교수는 당대표 홀로 싸우는 당인 줄 알았으나 선언에 가담한 무리를 보니 세비받는 자들이 그 당에 100명이 넘으니 놀랍다. 광화문 길거리에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는 보이지도 않던 자들이 건강하게 의원총회장에 나타났다. 하일리 벨의 책 타이틀 아담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역사의 죄악 현장에 대한 당신의 알리바이를 묻는 질문이다. 당신들은 윤석열 한 개인을 떠나 우파의 정신적 자산 요소를 탈탈 버리는 데 가담하고 있었다. 당신들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나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분기점이다. 한국 대표 우파 정당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딥스테이트들의 의도에 따라 춤추는 정당에 머물러 있을지가 결정되는 중대 시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지금 김민전 의원이 말하는 딥스테이트, 여기에 딥스테이트는 아마 무슨 김무성 세력 혹은 조중동 세력 이런 자들의 뜻에 휘둘려서 국민의힘이 결국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가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